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황진영입니다. 네, 대내외적인 이벤트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 공백기로 접어든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기업 실적의 흐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9조 8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3%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주 통화정책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펀더멘털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회귀할 전망이라며 계절적으로 4분기가 부진한 영업이익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평분기 대비로도 매우 견조한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은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아이폰 X 화면 꺼짐 현상과 관련한 부품 생산의 차질,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와 더불어 반도체 사업부 특별 보너스 지급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제외한 반도체 업황과 가격의 흐름은 오히려 실적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비해 이익 모멘텀이 확대되는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는데요. 특히 기관의 수급이 빈 종목을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코스피 200 종목 중 연간 누적 기준 수익률이 최상위 종목군의 실적 개선은 물론 연초 기준 기관 수급의 빈집 종목군들이 있었다며 이익이 좋더라도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차 있는 종목은 주가가 무거웠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내년 주도주는 실적이 가장 최우선적이겠지만 그만큼 기관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많이 팔아나온 업종 혹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점검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간밤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와 먼저 함께 해보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8일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증시의 훈풍을 타고 오후 들어 장 중반에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장 후반에는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세까지 확대되면서 결국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실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 모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129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1676억 원을 덜어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65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0.01% 하락한 2481.88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급등 및 사드 문제 해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이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시총상위 IT 및 반도체주 약세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7억 원, 그리고 954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개인은 1,419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결국 0.17% 하락하면서 770.50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전일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 건지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등 IT 업종의 반등에도 이 증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의약품,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등이 부진한 모습을 시현했고요. 음식유업과 화학, 기계, 전기전자, 전기가스, 제조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은 IT 업종이 선전했고, 이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만 9천 원가량 올라주면서 256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LG화학, 한국전력,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KB금융,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과 같은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LG화학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닫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대우, 포스코, 현대제철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 캠텍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CJENM, SM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노펙스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인터플렉스, 티라젠 이텍스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공급 과잉 우려를 키웠지만 유종별로 엇갈린 시그널을 가한 셈입니다. 국제유가 0.24달러 하락하면서 57.16달러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이 미국의 세제 개편안 기대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 주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는 안 등을 담은 이 세제 개편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다우지수입니다. 0.58% 오른 24,651.74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 1.17% 오른 6,936.58포인트, S&P 500 지수 0.90% 오른 2,675.81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18일 미국 세제 개편안의 의회 통과 기대 등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와 동반으로 상승 마감지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과 또 사회민주당 간 대연정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특히 닥스 지수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CMC 마켓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매드는 AFP 통신에 이 미국 세제 개편안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전 세계 주요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유럽부터 확인해 보시죠. 영국 지수입니다. 0.57% 오른 7,490.57포인트입니다. 프랑스 지수는 0.15% 하락하면서 5,349.30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독일 지수는 0.27% 오른 13,103.56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 이어서 또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오전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2,487.37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70.84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0.78% 오른 258만 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2만 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만 4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세 흐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종목입니다. 0.92% 오른 32만 9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3천 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26만 6천 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37%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0.16% 내린 6만 1,9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원가량 현재가 하락세 끌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실성 같은 경우에는 131만 6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 또한 상승세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95% 상승세, 현재가는 3,000원가량 올라주면서 32만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350원가량 상승세 끌어올라주면서 26,8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1.32%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영풍 종목입니다. 7,000원 하락한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76% 하락세 이어갑니다. 태광산업입니다. 0.56% 오른 125만 원에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7,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남양유업입니다. 70만 1,0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변동이 없는 모습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푸드 이어서 바로 또 LG생활건강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 상승한 123만 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1.44% 하락세 이어가면서 20만 5,70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2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CJ 쇼핑입니다. 300원 하락한 23만 5,2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13% 하락세 이어갑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0.22% 하락한 22,85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0원가량 상승하면서 29,05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35%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동사입니다. 29,550원에 출발을 준비하면서 등락률은 0.17% 상승세 끌어주고 있습니다. CJENM입니다. 93,7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변동이 없는 모습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딘입니다. 0.58% 내린 5,14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3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0.59% 하락세 이끌어가면서 현재가 67,6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4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44,05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 대비 450원 상승세 이끌어가고 있고요. 등락률은 1.15%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또 특징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 오네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19% 하락하면서 2,481.8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 중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600억 원대와 1,200억 원대로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2,65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업종 중에서는 증권 업종이 4.9%대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의료정밀이 2.32% 내렸고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과 운수 창고, 통신업 등이 모두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화학, 기계와 전기, 전자, 전기가스업 등은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나흘 만에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1.15% 상승한 256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는 1.98% 상승한 77,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철강주들이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과잉 공급 우려가 제기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포스코가 2.3% 가까이 하락폭을 시현했고 동국제강과 동부제철, 현대제철 등도 모두 4에서 8%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과 네이버, LG화학과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물산과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텔레콤 등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등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10억 달러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으로 5.61% 내렸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약 7천억 원 규모의 증자 소식에 13%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 우선주 1억 3,084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에셋대우 우선주도 8.7%, 그리고 미래에셋생명은 4.7%대로 지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SK그룹의 인수 부인으로 급락하다가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2.58% 올랐습니다. 하나투어는 자회사 하나투어 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0.5% 가까이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주연테크는 24.4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303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509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32포인트 떨어지면서 770.5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23억 원과 952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이 1,416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이 3%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IT 종합과 방송 서비스,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통신장비와 정보기기 등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음식료 담배와 섬유 의류, 출판 매체 복제와 제약, 금속과 IT 부품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8% 하락폭을 시현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1.66%와 0.82%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라젠과 티슈진이 각각 5%대로 하락폭을 시현했고 로엔과 바이로메드, 코미팜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주들이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게임주들은 중국 사드 우려 완화와 겨울방학 등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가 7%대로 급등 흐름을 보였고 뒤를 이어서 컴투스와 웹젠 등도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와 SM 등의 엔터테인먼트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유종목은 영화 강철비 흥행 소식에 3.6% 가까이 오르면서 1,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유종목이 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월 26일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CTL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SBI 인베스트먼트와 비덴트, 옴니텔과 디지털 옵틱 그리고 한일진공 등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위지트와 우리기술투자, STM 인베스트먼트와 JC현 시스템 등 모두 1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495개, 하락 종목은 668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원 하락하면서 108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1.4포인트 상승한 324.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통합 솔루션 개발 보안 업체인 SGA 솔루션즈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상장사가 일제히 급등하게 되면서 SGA 솔루션즈와 SGA 종목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서 SGA 솔루션즈는 지난 1일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80억 원을 투입해 은행권 공동 인증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주 사업자인 삼성 SDA와 지난달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를 방지하는 데이터 무결성 등을 보장하지만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 또한 사업 도입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SGA 솔루션즈는 서버 보안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핵심적인 서버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SGA 솔루션즈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2%대로 낙폭을 시현하면서 주가 55원 빠진 2,7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레고캠 바이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중 3명이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당일 시행했던 혈액 배양 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균이 그람 음성균일 경우 신생아 사망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질환자나 신생아에게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폐렴과 요로 감염 등의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레고캠바이오는 그람 음성균에 관련된 슈퍼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관하는 항생제 임상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레고캠 바이오 종목, 현재 오늘장에서는 1.15%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400원가량 밀리면서 34,450원 선에서 오늘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엿새 만에 반등 흐름 보였던 미투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리딩투자증권은 미투원 종목에 대해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과 함께 가상현실 게임 출시로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아시아가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며 북미와 유럽 시장 성장률은 연간 20%대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50%대에 육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투오는 이미 아시아 시장이 주력 시장이라며 홍콩 프라우스 카지노로 모바일 플랫폼 전체 1위를 연속 31개월간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투원의 아시아 시장 최종 목적지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아직 태동기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과 마카오 카지노 시장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인이 좋아하는 테이블 플레이 방식을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미투원 종목의 오늘장 출발 구간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6.9%가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투원 종목은 국내 최초로 소셜 카지노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호재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610원가량 상승한 9,870원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로 LG 생활건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철회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어제장에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경제 채널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한중 관계가 조만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선언 전후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대표 수혜주인 LG 생활건강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한중 합의 사항 중 그동안 중단된 협력사업 재개 부문은 신설된 한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업종 주력 모멘텀이었던 면세 채널 수혜와 현지 시장 지위 확대, 그리고 온라인 고성장 등 이 전반적인 훈풍으로 센티먼트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LG 생활건강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0.66%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7,000원가량 밀린 120만 6천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네, 전일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셨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1.55% 상승했습니다. 22,901.7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 지수도 0.14% 상승하게 되면서 1,506.5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가 오른 영향 등으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05%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3,267.9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거시경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막한 데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상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12월 19일 화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0.64%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포인트 상승하면서 2,497.68포인트로 다시 한번 2,500선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46%대로 밀려나면서 766.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혼조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업종별로는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약 두 업종 정도는 더 빨간불을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1.49% 상승하게 되면서 상승률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 업종도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철강금속 업종이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0.93%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도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이 소폭 올라와 주게 되면서 현재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음식료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69% 밀려나게 되면서 오늘 음식료 관련된 주들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 업종과 의약품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까지 모두 현재는 파란불 켜주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29% 상승하게 되면서 259만 4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금호 석유 종목이 5% 넘는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쳤습니다. 현재는 5.67% 올라와 주게 되면서 98,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닷새째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LG 이노텍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애플의 신제품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게 되면서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G이노텍은 현재 3.06% 올라와주게 되면서 15만 1,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는 2.20% 올라와 주게 되면서 현재는 78,9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해주고 있고요. 역시 오늘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MLCC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은 3.02%의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만 2,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CJ제일제당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CJ 대한통운의 지분 확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오늘은 현재 9.79%까지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3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33%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2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올라왔던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종목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중국과 관련된 이 화장품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는 0.79% 빠지게 되면서 31만 4,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와는 반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더 역시 많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는 업종으로는 현재 기타 제조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86%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 의류 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모두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오락문화 업종도 오늘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카지노주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들도 역시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보기기 업종과 디지털 업종 모두 현재 1% 넘게 점점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현재 상단권에 들어가 있는 업종으로는 IT 부품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96%가량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 그리고 통신방송과 출판 매체 업종 모두 현재는 소폭 올라와 주게 되면서 현재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종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 종목이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0.91% 밀려나게 되면서 20만 7천 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로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5%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11만 1,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면서 전일의 낙폭을 다시 한번 만회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종목도 역시 밀려나고 있습니다. 1.53%가량 빠지고 있고요. 역시 전일에 올라왔던 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22,5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진테크 종목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3.61%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21,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여행주들이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모두투어 종목이 1.06%가량 올라와주는 상황입니다. 33,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역시 주가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SM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일에 역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3.88%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SM은 37,200원 하단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역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2.15% 빠지게 되면서 29,6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134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4억 원과 835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103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32억 원으로 소폭 매도 우위를 시현하는 중입니다. 반면 기관이 151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 1,744계약과 609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는 반면 외국인이 2,403계약 정도로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교보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나무가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에서는 준비된 시장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무가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무가 기업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전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주요 벤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모듈은 주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 나무가와 파트론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무가는 지난해 경쟁사 대비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듀얼 카메라의 채택 확대로 후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듀얼 카메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전면 카메라 모듈 중에서 고화소 제품의 기술을 보유한 벤더들의 생산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역시 8메가 이상의 고화소 전면 카메라 모듈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나무가 종목의 미래 성장 동력은 3D 카메라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3D 카메라 모듈은 필수 사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3D 카메라 기술뿐만 아니라 또 듀얼 카메라에 대한 기술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캐시카우인 전면 카메라 모듈은 전방 산업의 성장률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만 3D 카메라에 대한 기술은 이 해당 시장이 개화될 경우 분명히 나무가에 대한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과 이 증강현실 등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에 업그레이드된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고 삼성전자 역시 노트 8에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AR과 이 VR 시장의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이폰 X가 전격적으로 OLED를 탑재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도 AR과 VR 콘텐츠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향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이 전면 카메라 모듈의 고객산의 점유율 또는 화소수 증감보다는 이 듀얼 카메라를 비롯한 3D 카메라 시장의 개화 방향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교보증권에서는 나무가에 대해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모습 나타내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는 1.62%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350원가량 주가 빠지면서 21,2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젠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최강자 모두 흥행 그리고 각성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 흥행과 관련된 내용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대천사지검에 이어서 뮤 IP 기반으로 출시된 기적 최강자가 최근에 중국 내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사전 예약자가 약 100만 명 수준으로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지만 현재 매출 순위 3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IP의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대천사지검은 10위를 기록하면서 총 2종의 게임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 각성의 사전 예약자 수가 89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목표치였던 500만 명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시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2월과 내년 1월 중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작이었던 전민기적이 당시 1위를 하면서 개발했던 천마시공이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만큼 이번에도 흥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뮤 IP 기반의 신작들의 성공으로 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4분기 매출액은 399억 원, 영업이익은 124억 원으로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천사지검과 기적 최강자의 흥행 영향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천사지검은 일평균 10억 원 내외, 그리고 기적 최강자는 일평균 20억 원에서 30억 원 내외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뮤 IP 기반의 신규 게임들의 연이은 흥행과 함께 기적 각성의 출시 임박에 따라서 이 전작 전민기적 역시 순위가 다시 한번 역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순위 60위권까지 떨어졌던 전민기적은 최근에 다시 20위권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에 개발했던 게임 2종과 앞으로 나올 게임 기적 각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웹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최강자 흥행을 반영해서 뮤 IP 기반의 신규 게임들의 일평균 총 매출 추정을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올린 분석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18년도 예상 EPS도 25.8%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H5와 그리고 최강자에서 나오는 일평균 추정이 30억 원 내외임을 감안해 봤을 때 최대 기대작 각성 출시를 확정 후에는 추가적인 추정치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각성 흥행 정도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앞으로도 큰 폭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해서 4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10% 넘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웹젠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해 오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차트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 종목 현재 오늘장에서는 1.17%가량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450원 빠지면서 37,950원 선에서 오늘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웹젠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카카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로 생태계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내년도 2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상장 추진이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 카카오 종목의 경우 글로벌 M&A 자금 확보를 위해 내년 2월에 싱가포르에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이 확보된 자금은 플랫폼 인수와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기술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요 M&A 대상은 모바일 중심의 게임과 웹툰, 음악과 동영상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등과 같은 4차 산업 관련된 국내외의 기업들에 대한 원천 기술 투자 역시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카카오 종목 내년 2월에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경쟁사인 네이버와의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매출 규모와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R&D 투자 비용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의 R&D 투자 비용은 각각 1조 96억 원, 그리고 카카오는 1,048억 원으로 투자 금액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났고요. 매출액 대비 투자 비용 또한 네이버는 20%대인 반면에 카카오는 1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CT 기업이 인공지능과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의 신기술 분야의 투자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투자 확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생태계 확대 및 선점을 위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근본 해외 투자 유치 진행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한편 주가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예상 또한 나와 있는데요. 신주 발행 예정주 같은 경우는 755만 주로 주식수는 11.1%가량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EPS 희석 효과는 불가피하지만 자금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이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국내 콘텐츠와 그리고 기술 분야에 약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때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투자 금액은 지분 투자와 그리고 인수에 활용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영업 비용에 반영되는 것 또한 제한적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해외 투자 유치와 그리고 투자 확대 또한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기존의 서비스와의 시너지 창출과 더불어 이 인공지능 신규 서비스 개발과 그리고 제휴 확대 관점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이 강화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홀드 보유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일의 유상증자 소식과 관련해서 급락세를 또 면치 못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오늘은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 종목의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지만 현재는 0.37% 정도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00원가량 빠지면서 13만 4천 원 선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하나투어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해외 사업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축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업 확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지난 15일 일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 재팬이 일본 증시에 상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사업 확대를 본격화해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재팬은 인바운드 여행과 버스, 그리고 사후 면세점과 호텔, 렌터카, 시설 운영 등 관광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등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시장 성장과 함께 입지 강화로 수익 호전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8년 일본 사업의 영업이익은 202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19.4% 가까이 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8년 영업이익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사업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그리고 68%가량이나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여행의 성장세 지속으로 인해서 본업과 매출액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 축소 등을 통해서 적자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본 사업의 성과 확대는 연결 이익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가 문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개항, 그리고 LCC 등의 약진으로 인해서 특히 2018년도 내국인의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또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하나투어의 본업인 아웃바운드 사업의 수익 호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한편 인바운드 업황 회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면세점과 호텔 사업의 손실폭 같은 경우에는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의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서 13만 5천 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하나투어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투어 종목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행업종의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1.44%가량의 조정을 받게 되면서 현재는 1,500원 하락한 102,5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투어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가 2018년 첫 이 사업부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97,500원까지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2분 구간 금호석유 5.56% 상승한 9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금호 P&B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4% 성장, 7년 만에 강한 턴어라운드를 시현할 전망이라며 IT 제품 수요 호조 영향으로 합성수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 타이어 수요 개선으로 합성고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0%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영업이익은 4,709억 원으로 7년 내 최대치를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엔터메이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메이트가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19일 장 초반부터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차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메이트 현재가 13.06% 오른 1,9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급등하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됐습니다. 이 무상증자에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이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엔터메이트는 무상증자로 인할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이미 공시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미트온입니다. 이 소셜 카지노 게임사 미트온이 게임머니를 비트코인 등 이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미트온 6.05% 오른 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미트온은 내년 초 가상화폐를 이 게임머니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사업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휴 대상은 코인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미트온에 대해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과 함께 가상현실 게임 출시로 내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가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며 북미와 유럽 시장 성장률은 연간 20%대인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50%대 육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가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오전장 휴젤 현재가입니다. 0.55% 상승한 493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휴젤에 대해 보툴리늄 톡신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0%가량 올린 64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증권사 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보툴리늄 톡신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4분기 톡신 수출은 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67.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18.7% 증가한 449억 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52억 원으로 각각 예상했습니다. 이 경쟁사와 달리 공격적인 가격 할인을 하지 않아 원가율 개선이 예상된다며 이 마진방어로 56%대 영업이익률 달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었던 이 4가지 특징주 이외에도요, 또 현재 이 시각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5분 구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영풍재지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8.87% 오른 3,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 우선주입니다. 빠른 실적 개선세가 나오면서 이 목표가를 높게 잡혔다는 하나금융투자의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등락률은 6.51% 상승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 레버리지입니다. 6% 오른 15,730원, 삼성 레버리지는 5.88% 오른 15,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드렸던 금호석유입니다. 5.13% 오른 9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가 싶더니 오늘 오전장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93% 내린 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아비스타 역시 10% 넘게 등락률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3,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안미스입니다. 현재 시가 9.19% 내린 8,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CTL입니다. 5,290원에 2일 연속으로 상승세 올라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24.16% 오른 3,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시각 수익 개선 전망세가 좋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 S코인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급등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등락률 20.43% 오른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입니다. 일주일째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 KCI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5.42% 내린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보산업 12.04% 내린 1,2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이어서 시장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도 1월은 온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월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12월 중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채 계속해서 지수가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대형주 위주로 지속이 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이후에 외국인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8,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 내 경계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들이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IT 업종 등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업종 위주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 자금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언제나 우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던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리포트의 분석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이 연초 이후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FO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가 완화되는 현 시점에서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 영업일수가 현재로서 7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국면에서 12월 산타랠리보다는 2018년도를 기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반등 시점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코스닥은 1월에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이 1월 휴가에 편승하기 때문인데요. 1월 휴가란 이 중소형주의 실적이 대형주를 앞서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캘린더 이상 현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1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정책 모멘텀은 중소형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코스닥 내 자금 유입 기대감은 연초 이후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내 중소기업 펀더멘털이 또한 양호한 상태로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그리고 IT 업종을 필두로 2018년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까지 꼽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